이스탄불.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 위에 세워진 도시. 이 도시를 600년 동안 수도로 삼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1299년에 시작해 1922년에 막을 내린 무려 600년을 이어온 다문화 제국. 아랍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슬라브인. 수십 개의 민족이 하나의 깃발 아래 살았습니다. 전성기의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동쪽 전체, 북아프리카, 중동, 발칸 반도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려 40여 개 나라가 이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600년을 이어온 제국이 20세기 초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외부의 적이 무너뜨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스만의 붕괴도 로마처럼 송나라처럼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25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5%. 10년 전의 2배 수준입니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병원에서, 식당에서 우리 일상 깊숙이 다문화 사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다문화를 600년 동안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가 제국의 힘이 되기도 했고 제국의 균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는 제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 다문화 제국의 흥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오스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스만 제국의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오스만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핵심 길목. 인도에서 오는 향신료, 중국에서 오는 비단, 유럽에서 오는 모직물. 이 모든 것이 오스만의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4,000개가 넘는 상점이 들어선 세계 최대의 시장. 거기서는 30개가 넘는 언어가 오갔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 교역로를 장악함으로써 막대한 관세와 무역 이익을 거뒀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맞닿는 지점.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동북아 해상 루트의 중심.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들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두 나라 모두 지리가 번영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리가 위기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경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다문화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밀레트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오스만은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민족 공동체의 자체 법률, 언어,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리스인은 해운과 무역을 맡았고 아르메니아인은 금융과 보석 산업을 담당했으며 유대인은 의학과 외교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각 민족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맡아 제국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식탁이 흔들립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다문화 없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스만이 보여준 것처럼 다문화는 경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품느냐입니다. 다문화는 잘 품으면 제국의 엔진이 됩니다. 잘못 품으면 제국의 화약고가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경제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역로를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산업혁명에는 뒤처졌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증기기관이 돌아갈 때 오스만은 여전히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엘리트들, 기존 이익 구조를 지키려는 상인 계층,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강하다는 자만심. 2026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산업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이 치고 나가는 동안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스만이 산업혁명을 놓친 것처럼 우리도 다음 기술혁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강점이 오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쇠퇴가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600년을 이어온 가장 큰 비결은 관용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이슬람 국가였지만 기독교인, 유대인, 조로아스터교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15만 명의 유대인을 받아들인 나라가 오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에 정착해 의학, 금융, 외교 분야에서 제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양성이 힘이 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는 뛰어난 의사, 연구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처럼 이들을 잘 품으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관용은 제국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살아남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도 결국 균열이 생겼습니다. 18, 19세기로 가면서 오스만은 변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자 비이슬람 민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렸습니다. 요직은 이슬람교도가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점점 2등 시민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가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저항했습니다. 발칸의 민족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관용으로 묶었던 제국이 차별로 인해 조각조각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스만의 역사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먼저 참을성을 잃습니다. 오스만 제국 후기의 가장 깊은 상처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수십 개 민족이 하나의 제국 아래 살다 보니
오스만인이 무엇인지가 점점 불분명해졌습니다. 투르크족은 투르크 민족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했고 아랍인들은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웠으며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정체성을 주장했습니다. 공통된 정체성 없이 여러 민족을 묶으려 하자 제국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혈통인가요? 국적인가요? 언어인가요? 문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민 2세는 한국인입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오스만처럼 구심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정체성이 없는 다양성은 힘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후기로 가면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단절이었습니다. 전성기 오스만을 만든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제국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왜 관용이 필요했는지, 어떻게 다양한 민족을 이끌었는지, 그 지혜가 단절되면서 제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나라의 역사, 6.25의 폐허, 새마을 운동의 땀, IMF의 고통, 그리고 한강의 기적. 그 경험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스만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경험의 전수가 멈추면 나라가 방향을 잃는다는 것. 역사를 잊은 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경험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 국방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스만 제국을 600년 동안 지탱한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특히 예니체리 친위대라고 불리는 정예 보병부대. 이 부대가 오스만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니체리가 오스만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예니체리는 원래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다 이슬람식으로 교육해 만든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도록 훈련받았고 전쟁에서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이 허용되었고 자녀를 예니체리에 입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상업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황제는 폐위시켰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은 폭력으로 막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칼이 나라를 겨누는 칼이 될 때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오스만 제국은 한때 유럽 최강의 화약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 대포 소리에 천년 비잔틴 제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유럽이 역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더 빠르고 더 정밀한 총과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오스만은 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칼로는 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전, 총과 탱크의 시대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기술은 이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스만이 화약 기술에서 뒤처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준비가 바뀌지 않으면 어제의 강자가 내일의 패자가 됩니다. 오스만도 결국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9세기 중반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유럽 방식으로 재편하고 법률을 현대화하고 교육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방향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이 충돌했고 외세의 간섭이 개혁을 방해했으며 내부 분열로 개혁의 힘이 분산되었습니다. 결국 오스만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고 제국은 1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혁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군 구조 개혁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치적 갈등이 방해합니다. 오스만의 탄지마트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 개혁의 적기는 위기가 오기 전입니다. 위기가 온 다음의 개혁은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단일 민족 사회에서 자라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외국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외국인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출산율 0.7명대, 인구 감소. 이 나라가 굴러가려면 외국인의 도움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 변화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600년) 다문화 제국 오스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은 힘입니다. 단 공정할 때 오스만이 강했던 시기는 다양한 민족을 공정하게 대우했던 시기였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다양성이 제국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들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 대우한다면 그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다양성은 힘입니다. 불공정한 다양성은 폭발물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스만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공통된 정체성의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품되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인가요? 언어인가요? 문화인가요? 이 대화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양성을 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공통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원칙 안에서 오스만은 변화에 너무 늦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바꾸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치들, 그것을 지키면서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원칙의 견고함.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가장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하나였던 시절을 압니다. 그 하나됨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또한 그 하나됨이 때로는 다름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흘렀던 것도 경험으로 아십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되 구심점을 잃지 않는 것, 변화를 허용하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나침반은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스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품었습니다. 600년을 버틴 제국이 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는가? 오스만 후기의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알면서도 제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이 충돌했고 방향이 분열되었으며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현재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스만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스만의 실패를 압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이 나라가 의지를 모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살아계십니다. 오스만에게 없었던 가장 큰 자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아는 세대입니다. 오스만의 역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스만 후기의 길. 다양성을 차별로 대하고 개혁을 미루며 기술 변화에 뒤처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균열이 쌓이다 결국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오스만 전성기의 길. 다양성을 공정하게 품고 기술 변화를 선도하며 공통의 정체성으로 사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세 번째, 오스만보다 더 빠른 변화. 오스만은 600년에 걸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AI, 인구 감소, 기후 변화, 지정학 재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스만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스만이 보여준 것처럼 다문화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이 되려면 공정한 원칙과 공통의 정체성, 그리고 쉬지 않는 개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경험이 가장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00년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아는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1 송나라 편, 시즌 2 로마 편과 함께 보시면
새 제국의 공통된 경고를 더욱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화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시즌 4에서는 대영 제국 편. 패권이 이양될 때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드는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